오늘은 바르바리 해적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르바리 해적단은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초까지 약 300년이라는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무슬림 해적단입니다.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와 알제리 그리고 모로코 등의 해안지대에 거점지를 두고 지중해를 넘어 북대서양까지 활개쳤던 해적단이죠. 바르바리라는 명칭은 그리스어로 야만인을 뜻하는 바르바리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6세기 당시 해적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은 유럽인들이 붙인 명칭이죠. 바르바리 해적은 주로 유럽을 상대로 약탈을 일삼으며 대항해 시대의 악당으로 군림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노예무역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한데 바르바리 해적단은 이슬람 노예무역의 주요 공급처로도 악명이 높았죠. 실제로 약 120만 명의 유럽인들을 노예로 삼거나 팔아넘긴 전적이 있습니다. 그럼 바르바리 해적단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바르바리 해적의 기원은 8세기부터 활동했던 사라센 해적입니다. 사라센 해적은 이슬람 세력이 북아프리카를 지배한 뒤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고 다니던 시기 지중해를 전전하며 이탈리아와 유럽 국가들을 약탈했던 해적들이죠. 쉽게 말해 팽창하던 이슬람을 대표하는 해적들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반 이상을 점령하며 위세를 떨치던 이슬람 세력은 기독교 연합군의 반격으로 인해 점차 위축되어 갔습니다. 특히 1212년 나바스대 톨로사 전투에서의 패배가 치명타였죠. 이슬람 세력이 위축되었던 만큼 사라센 해적 또한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15세기 후반 막강한 양대 세력인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와 레온 카스티아 연합 왕국의 이사벨 여왕이 혼인을 하면서 통일 스페인 왕국이 성립됩니다. 아시다시피 스페인 왕국은 극단적인 기독교 국가였죠. 이베리아 남부 끝쪽에서 겨우 버티고 있었던 이슬람 국가 그라나다 왕국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스페인 왕국은 1492년 그라나다 왕국을 반도로부터 완전히 축출해내며 782년 만에 국토를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국 내에 무슬림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여겨 모든 무슬림을 추방했죠.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난 수많은 무슬림들은 모로코나 알제리 등의 북아프리카 등지로 향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적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슬람의 힘이 약해지기도 했고 스페인의 힘이 너무 강력했기에 이슬람 해적은 여기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르츠와 히지르라는 그리스인 형제가 무슬림 난민들 앞에 나타나죠. 오르츠와 히지르는 지중해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해적 활동을 하고 있던 소규모 해적이었습니다. 형인 오르츠의 붉은 수염 때문에 바르바로사 형제라고 불렸죠. 붉은 수염이 이탈리아어로 바르바로사이거든요. 바르바로사 형제는 어린 시절 기독교 해적들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다가 가까스로 탈출해 기독교의 앙심을 품고 해적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형제는 무슬림 난민들도 기독교의 앙심을 품고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알제리 해안으로 난민들을 불러 모은 형제는 기독교와 스페인 왕국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를 매개로 사람들을 단합시켰죠.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민족은 죄인이며 그들과 전쟁을 벌여 포로로 잡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코란의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 말입니다. 해적치고는 꽤 영리한 연설을 했네요. 형제의 연설은 무슬림들의 복수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사라센 해적보다 이슬람의 색채가 한층 더 짙어진 바르바리 해적단이 탄생하게 되었죠. 사실 단순히 종교적인 복수심만을 가지고 모이지는 않았고 경제적인 궁핍도 한몫을 했습니다. 사막으로 이루어진 북아프리카 지역 특성상 돈을 벌려면 해상무역을 해야 했는데 막상 수출할 것도 없고 기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이교도를 배척한다는 명분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해적질은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직업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원을 모집하고 조선소까지 지은 바르바로사 형제는 선장이 되어 기독교도들을 향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성전인 지하드의 성격도 가지고 있죠. 1512년 본격적으로 해적질에 나선 바르바리 해적단은 빠른 속력을 자랑하는 갤리선을 애용했습니다. 비교적으로 속력이 느린 유럽의 무역선에 따라 붙기 위해서였죠. 바르바리 해적의 약탈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적질과 유사합니다. 배를 붙이고 선원들과 승객을 제압한 뒤 약탈을 하는 형식이었죠. 이런 방식으로 해적질을 반복한 바르바리 해적단은 약탈한 물건들을 시장에 팔아 자금을 마련했고 빼앗은 상선은 새롭게 개조해 자신들의 해적선으로 활용했습니다. 포로들은 알제리의 노예시장에 내다 팔거나 어린 시절 자신들이 당했던 것처럼 갤리선에 노를 젓게 만들었죠. 오르츠 히지르 형제의 바르바리 해적단이 기독교 국가들을 상대로 예상외의 맹활약을 하자 북아프리카 이슬람 왕조들은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세력을 확장한 바르바로사 형제는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스페인에게 항구를 점령당한 알제리의 술탄이 바르바리 해적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두 형제는 아예 도시를 먹어버리자는 생각을 하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세력이 커져도 그렇지 해적이 국가의 도시를 점령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성공합니다. 요청을 승낙한 형제는 도와주는 척하며 스페인을 몰아낸 뒤 알제리의 술탄을 조용히 불러내 암살하고 통치권을 탈취했죠.
그러나 1518년 항구에서 물러났던 스페인은 다시 알제리를 공격했고 이 전투에서 오르츠가 전사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히지르는 스페인에 대항하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당시 가장 막강했던 오스만 제국의 힘을 빌리기로 하죠. 점점 일이 커지고 있네요. 히지르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셀림 1세에게 자신의 영토와 선원들을 바치겠다고 제안하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셀림 1세는 히지르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병사 2,000명을 지원해 주었죠. 오스만 제국을 등에 업은 히지르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무슬림들도 히지르의 해적선에 오르면서 해적단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실제로 당시 히지르는 약 40명의 부두목과 6천여 명의 선원들을 거느렸죠. 막강한 세력을 구축한 히지르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해안 등의 기독교 국가들을 상대로 해적질을 했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약탈을 통한 수익도 어마어마해졌죠. 전리품을 팔아서 챙기는 돈도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진짜 알짜배기는 노예 장사였습니다. 바르바리 해적의 주수입원은 노예 매매와 포로를 석방해주고 받는 막대한 몸값이었죠. 이슬람 국가 내에서의 백인 여성 거래 또한 큰 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처녀 백인 여성의 가격은 2층 건물과 맞먹는 수준이었죠. 여담으로 이때 해적들에게 잡힌 기독교 포로들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대중 목욕탕으로 보내졌습니다. 로마 시절에 지어진 대중 목욕탕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 노예 수용소로 전락한 것이었죠. 기독교 국가들에게는 악마 자체였던 히지르이지만 자국 내에서는 영웅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해적질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본 유럽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해적단의 두목이 되는 일도 일어날 정도였죠.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술탄 슐레이만 1세는 히지르를 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바르바리 해적단을 정규 해군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해적이 한 나라의 해군이 되었네요. 정규군이 된 바르바리 해적단은 1537년 프레베자 해전에 참전했습니다. 히지르는 이 전투에서 약 3배 차이 나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죠. 프레베자 해전에서 오스만 측은 400명의 전사자가 다였지만 기독교 연합 함대는 13척의 함선을 잃고 3천여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바르바리 해적단은 이 전투를 기점으로 지중해를 장악했죠. 바르바리 해적의 조직도는 현재의 주식회사와 비슷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투자자들은 바르바리 해적에게 투자를 해 전리품이나 노예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나누어 가졌죠. 해적들은 투자금을 활용해 선박을 정비하고 탄약을 구비하는 등 힘을 키워나갔고요. 히지르 또한 보호를 명목으로 부두목들에게서 수익의 약 10%를 챙겼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후원과 전설로 불리던 히지르에게 보호를 약속받은 해적들은 더욱 악랄해져 갔습니다. 해안 도시들을 침략해 돈이 되는 건 모두 약탈하고 마을에 불까지 질러버렸죠. 그러던 중 1546년 이슬람 해적의 영웅 히지르가 고령의 나이로 병약해져 이스탄불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보통 전장에서 죽는 해적으로서는 흔치 않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생을 마감했죠. 히지르를 떠나보낸 해적들과 오스만 해군의 제독들은 출정할 때마다 바르바로사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히지르의 무덤에 참배를 하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주변국들은 히지르의 죽음으로 해적단이 조금은 덜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죠. 오히려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1554년에는 이탈리아 남부의 비스테 지역을 공격해 약 7,000명의 주민들을 납치했고 1년 뒤인 1555년에는 코르시카에 상륙해 6,000명의 주민을 포로로 잡아갔죠. 1558년에는 메노르카 섬을 침공해 노예로 쓸 수 있는 3,000명의 주민들을 납치해 노예시장에 팔았습니다. 지중해를 휩쓸고 다니던 바르바리 해적은 17세기에 들어 또 한 번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범선을 띄워 지중해를 벗어나 대양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죠. 거기다 측면대포까지 장착하면서 무력 또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한 바르바리 해적은 1627년 북해의 섬 아이슬란드를 침략해 주민들을 교회 안에 가두고 불태워 화형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죠. 아이슬란드 외에도 덴마크와 스웨덴 등 반도의 나라들도 공격했습니다. 1655년엔 브리스톨 해협의 룬디 섬을 전초기지로 만들어버렸죠. 이쯤 되자 유럽 국가들은 바르바리 해적단을 타겟 1순위로 정하고 토벌을 위한 원정을 계획했습니다. 영국의 해군은 해적들의 거점인 튀니지를 공격하고 스페인과 프랑스의 해군은 알제리 항구에 포격을 가했죠. 그러나 해적들은 다른 도시로 피신했다가 공격이 끝나면 다시 해적질을 계속했습니다.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근본이 해적인지라 지역을 초토화시킨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18세기 중반 서구 열강이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건 미국이었죠. 미국은 해적 때문에 유럽과의 해상 무역로도 막히고 납치당한 포로들의 몸값까지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내에서는 바르바리 해적과 대화를 통해 협상할지 군대를 보내 밀어버릴지를 두고 쟁쟁한 논의를 했죠. 오랜 논의 끝에 일단 대화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1785년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인 토머스 제퍼슨과 영국 주재 미국 대사인 존 애덤스는 런던 주재의 트리폴리 대사를 만나러 갑니다. 트리폴리 대사를 만난 두 미국 대사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무자비한 일을
길을 버리고 있는지를 물었죠. 그런데 트리폴리 대사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죄인이며 멸망해야 마땅하다. 전투에 대항하는 자는 죽이고 항복하는 자는 노예로 만들어라고 코란에 명시되어 있다. 이제 미국도 참을 수 없었죠. 대통령에 취임한 토머스 제퍼슨은 해군 함대를 지중해로 파견했습니다. 바르바리 전쟁의 시작이었죠. 미 해군은 개전이 되었음에도 전격적인 공세보다는 트리폴리 인근 해안을 점령하며 해상을 봉쇄하려 했습니다. 봉쇄 과정에서 트리폴리의 바르바리 해적들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는데 해적들은 미군이 파견한 함선의 포격에 박살나버렸죠. 미군은 트리폴리를 봉쇄하는 데 성공했고 1805년부터는 리비아를 비롯한 해적들의 근거지를 공격했습니다.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미국과 유럽의 포로들을 석방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는 조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다시 해적들이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영국과의 전쟁을 준비한다고 해적 수탕에 신경을 못 쓴 것이죠.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싶었는지 미국은 1815년 알제리를 공격합니다. 제2차 바르바리 전쟁이죠.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으로 해적들은 반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백기를 들었죠. 그래도 해적들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없어진 지 오래였지만 해적들도 먹고는 살아야 했으니 해적질을 계속했죠. 해적의 힘을 약화시킨 건 미국이 맞지만 뿌리를 뽑은 것은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당시 한창 노예무역 근절과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길 원했던 영국에게도 해적은 까다로운 존재였죠. 영국은 북아프리카 몰타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북아프리카 지역들을 다니며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영국의 요구는 바르바리 해적의 활동 중단이었죠. 한번 맞아본 튀니지와 트리폴리는 요구에 동의했지만 알제리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죠. 바르바리 해적들이 영국의 보호를 받고 있던 시칠리아를 침략해 200명의 주민을 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은 크게 분노했고 이참에 바르바리 해적의 뿌리를 뽑겠다며 곧장 네덜란드와 연합군을 구성해 알제리로 향했죠. 1816년 알제리에 도착한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 함대는 몇 시간에 걸쳐 약 100톤의 포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바르바리 해적단은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1830년 프랑스가 해적의 완전한 소탕을 명분으로 알제리를 침공하면서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고 약 300년 동안 지중해를 장악했던 바르바리 해적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바르바리 해적단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